하고 좀 객관적인 보도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정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국민들의 이 불안감도 좀 해소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신속한 보도에 좀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 사실 확인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보도된 사례들이 좀 몇 군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되면 담당자들이 해명 자료 작성하고 대응하느라고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듯이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통해서 이 방역 조치의 이 완벽한 실행에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여 701명의 우한 지역 제외 국민을 귀국시킨 데 이어 임시 항공편 한 편을 추가로 투입해서 남은 제외 국민을 귀국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차 임시 항공편은 2월 11일 인천에서 출발, 2월 12일 아침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최종적인 협의가 중국 측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 항공편에는 우리 제외 국민과 이들의 중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이송되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합니다. 금번 3차 교민 이송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출국하기 전 그리고 기내에서 그리고 입국, 시설 입소 등 4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검역을 통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민과 교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오늘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하였으며 여러 후보 시설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항공편에 이송되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 2차례에 걸친 이송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어 오지 못하고 남은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송되는 우리 제외 국민과 그 가족들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국민들도 이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월 9일 WHO와 중국 정부는 중국 산동성 지닝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 3명은 앞서 1월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으로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외교부는 주 칭따오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 확진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하여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자가진단 앱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매일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특별 검역 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자가진단 결과를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는 일일 자가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선별진료소 연락처 정보,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 콜센터, SNS 채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월 12일 0시부터 특별 검역 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 입국자에게 이 앱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설 기준은 1인 1실 기준이고 샤워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급수 배수 시설, 폐기물 처리 공간 이런 것들을 당초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적인 사항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정할 것은 귀국 예상 규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교민 사생활 보호라든가 보안 경계가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이번에 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좀 있었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이 주변에 있는 지역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좀 오래 정차해서 휴게소를 들르든가 하면은 좀 또 다른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거리가 좀 가까운 데로 좀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진천 아산이는 좀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교민들 간의 상호 접촉해서 1인 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날 그 0시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래서 1, 2차 귀국하신 분들 퇴소 날짜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1차는 15, 2차는 16일 날로 이렇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나갈 때도 최종적으로 검체도 하고 해서 그 증상이 없으신 음성인 분들만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우리 정해진 저거에 따라 조치된다는 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부인은 중국인이고 남편인 한국인과 두 자녀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중국 측에서 제공한 양호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서 아까 확인한 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영사 조력은 제공을 하고 현지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 이송에 대해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확진자나 접촉자의 경우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신 이분들도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이 아까 넘버링을 얘기하셨는데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직접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나 접촉자의 경우에도 그 책임은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한시와 같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로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 조치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산발적인 이런 발생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지금 현재는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의 근거를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 메르스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이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로까지 넓히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회 논의 결과를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그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될지 여부는 또한 별개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 발표로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입항 계획으로 잡혀져 있던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아마 시행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방침을 조속히 전파해서 사전에 계획된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사나 또는 어떤 비용 측면에서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